개념 3번입니다. 이번에는 계산식이 나왔어요. 숫자가 아니고 계산식이에요. 이 배열에서 규칙을 알아볼까요? 되어 있어요. 먼저 덧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식이 있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덧셈식에서 첫째, 둘째, 셋째 되니까 순서를 1, 2, 3, 4 이렇게 해볼게요. 연관되어 있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1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1은 그대로 내려와요. 그쵸? 근데 가운데가 2가 서로 벌어지고 그 사이에 3이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2 이렇게 나왔고 3 또 벌어져요.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 4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조금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느낌이 와요. 자, 뭐죠? 가운데 수를 보라는 거죠. 가운데 수를. 가운데 수를 어떻게 보면 되죠? 첫 번째일 때는 2가 가운데, 두 번째일 때는 두 번째보다 1이 큰 3이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더했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가면서 더해져요. 그렇죠? 세 번째 때는 3보다 1이 큰 4가 가운데 와서 1, 2, 3, 4 더하다가 다시 거꾸로 3, 2, 1 더해요. 그렇죠? 네 번째는 하나 더한 다섯 번째 5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까지 더했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것.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쓰면 돼요? 자, 규칙을 어떻게 쓰느냐. 계산 결과는 덧셈식의 가운데 수를 2번 곱한 거와 같습니다. 이건 좀 간단해요. 뭐에서 시작해서 뭐 어떤 수 몇씩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개념 3번이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이걸 설명하라, 설명하는 것을 써라, 규칙을 써라, 설명해 보시오. 이러면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여기서는 계산 결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계산 결과는 볼까요? 여기 4네요. 4는 가운데 수를 여기 2를 2번 곱한 거와 같다. 정말이네요. 2 곱하기 2와 같네요. 그럼 여기는 다 더하니까 9래요. 가운데가 3이죠. 3 곱하기 3과 같아요. 여기는 4죠. 4 곱하기 4와 같아요. 여기는 5죠. 5 곱하기 5와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새롭게 간단하게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와 함께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막 구체적으로 쓰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1과 1 사이에 순서보다 하나 큰 수까지 1부터 차례대로 더했다가 다시 1이 될 때까지 거꾸로 덧셈을 합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가운데 수와 이 결과가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두 가지로만 관계 지어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섯 번째 덧셈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5조. 순서가 5조. 그럼 5보다 큰 6까지 더했다가 다시 거꾸로 더해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36입니다. 정말 맞나요? 6 곱하기 6 맞네요. 이렇게 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곱셈식 배열 규칙 찾기 해볼게요. 순서 1, 2, 3, 4입니다. 볼까요? 첫 번째 순서일 때는 1 곱하기 1은 1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순서는 1이 11로 늘어났어요. 1이 2개 늘어났죠. 11 곱하기 11. 그래서 121. 세 번째는요. 1, 1, 1. 세 개가 한 수가 됐어요. 111 곱하기 111. 그래서 보니까 우와 12,321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느낌 오죠. 세 번째가 1이 3개로 합쳐졌으니까 네 번째는 1이 4개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자릿수. 1111. 그렇죠? 1111 곱하기 11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3만 4,32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뭐 어디서 시작하여 이거보다는 계산 결과의 가운데 숫자는 그렇죠? 계산 결과 달라진 걸 보는 거죠. 처음에는 1이었다가 갑자기 1이 늘어나고 그 사이 2가 됐고요. 또 1 됐고 2가 늘어났고 그 사이에 3이 됐어요. 그 다음에 4가 됐어요. 그렇죠? 계산 결과의 가운데 숫자는 그 단계의 숫자입니다. 그 순번과 같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결론을 간단하게 내도 된다는 겁니다. 이 규칙을 보고, 이 계산식의 규칙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게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 쓰고 싶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에 변화를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사칙연산 쓰고 두 번째에
변화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의 변화를 한번 간단하게 써보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하여 또 이렇게 열심히 써요. 1에서 시작하여 그쵸? 1에서 시작하여 그쵸? 1, 11, 111 땡땡땡씩 늘어난 수를 두 번 곱하면 그쵸? 두 번 곱하면 안 하면 늘어난 수를 또 1, 쉼표, 11, 쉼표, 111, 쉼표, 땡땡땡씩 늘어난 수로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두 번 곱하면 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쉼표하고 이제 답을 쓰는 거죠. 1, 121, 100, 12,321 땡땡땡씩으로 뭐 이렇게 바뀐다,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도 아이들이 쓰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써는 걸 또 틀렸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식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이렇게 상상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맞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계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덧셈식처럼 계산의 결과 변화된 모습, 그렇죠? 변화된 것과 그 다음에 순서 이렇게 썼잖아요. 순서 번호 쓰면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거랑 관계가 있나? 아니면 이것과 관계가 있나?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쓰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릿수가 2개씩 늘어납니다. 이것도 규칙 중에 하나 설명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번째 곱셈식은 그럼 뭘까요? 식을 써보세요.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1이 5개, 1이 5개 되어 있죠. 곱해서. 그렇죠? 가운데가 5가 될 때까지 1, 2, 3, 4, 5 거꾸로 4, 3, 2, 1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쓰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이 살짝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이들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입니다. 계산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되어 있어요. 가나다라가 있는데요. 괄호 1번 보면서 아이들이 잘 못 푸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설명에 맞는 식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되어 있거든요. 10부터 40까지 수 중 되어 있으니까 10부터 40을 찾으면 돼요.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와요. 사실 여기서 10부터 40까지 수 있는 것 어디죠? 가밖에 없어요. 정말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의 자리 숫자가 0인 수에 1의 자리 숫자가 0인 수에 11을 곱하면 그쵸? 1의 자리 숫자가 0인 수에 10을 곱하면 10에서 40 사이에 1의 자리가 0인 거 10, 20, 30, 40 진짜 되네? 그쵸? 근데 여기 마지막 하이라이트 딱 11을 곱하면 되어 있어요. 11 곱한 건 얘밖에 없어요. 물론 나도 11을 곱한 건 있거든요. 그쵸? 여기서 두 가지. 그쵸?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같은 세 자릿수가 된다. 100의 자리, 10의 자리가 같은 것. 그쵸? 100의 자리, 10의 자리 같죠? 여기도 100의 자리, 10의 자리 같아요. 근데 모든 게 다 통용되는 건 가다. 그쵸? 왜? 이거. 10에서 40 사이에 10에서 40까지의 수 중에서 1의 자릿수가 0인 수를 했잖아요. 요거. 그쵸? 그래서 답은 가구나. 그쵸? 그리고 곱하면이라 되어 있잖아요. 곱하면은 뭐 요거 두 개가 있긴 한데 요것도 해당되고. 그리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같은 거 해당되고. 그쵸? 세 가지 모두 조건에 만족해요. 자, 괄호 2번입니다. 유미의 생각과 같은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 기호를 써볼까요? 되어 있어요. 유미가 뭐라고 하죠? 다음에 알맞은 계산식은 220 나누기 10은 22야. 나누기는 여기 다가 있고 라가 있네요. 그쵸? 근데 10을 나눈대요. 10. 자, 볼까요? 다음이랬죠? 11, 22, 33, 44. 그럼 그 다음 55예요. 다 아닌 것 같아. 라를 볼까요? 50, 40, 30, 20. 그 다음은 10. 우와, 찾았다. 라. 요렇게 아이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4번입니다. 등호가 있는 식을 알아볼까요? 등호 되어 있죠. 아직도 는이 등호인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한번 짚어주세요. 는이 뭐라고? 등호. 이름이 등호야. 알았지? 자, 크기가 같은 두 양을 식으로 나타냅니다. 크기가 같다. 그쵸? 볼까요? 색깔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돼 있어요. 3 더하기 2 더하기 6은 11이에요. 그쵸?
근데 분홍색 노란색으로 5 더하기 6도 11이에요. 그쵸? 그 말 뜻은 그쵸? 3 더하기 2 더하기 6도 11이고 5 더하기 6도 11이니까 둘은 같다입니다. 오, 개수가 같다는 거죠. 이것도 11, 이것도 11 이렇게 같다고 는으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가 같은 양을 등호를 사용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두 개의 식을 하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구나. 자, 그럼 그 다음에 계산하지 않고 옳은 식을 알아보자 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보죠? 11 더하기 9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는이 되어 있어요. 13 더하기 7이 있어요. 이거 그냥 편하게 계산하면 안 돼요? 20 이렇게 바로 하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말고 이게 는이 맞는지 등호가 맞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자 했어요. 왼쪽에는 분홍색 친구가 11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오른쪽 친구는 2개를 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 파란색 친구가 왼쪽에 9개 가지고 있으면 오른쪽에 파란색 친구는 반대로 2개를 줄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왼쪽의 총합과 오른쪽의 총합이 같겠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분홍색이 오른쪽에선 2개 더 커졌어. 근데 둘이 더한 게 꼭 같아야 한대. 그럼 파란색이 그럼 나 2개를 내놓지 뭐, 버리지 뭐 이렇게 한 거야. 그쵸? 이번에 빼기를 볼게요. 빼기도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돼요. 그쵸? 11에서 9를 뺐대. 근데 11이 13만큼 커졌어. 그럼 이 빼는 수도 똑같이 2가 더 커져야 되지. 그래야지 남아있는 것이 둘 다 똑같겠지.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 양이 같으므로 옳은 식입니다 하고 밑에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등호도 부등호처럼, 자, 요건 부등호예요. 그쵸? 부등호처럼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기호랍니다. 이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비교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등호의 양쪽 수가 얼마만큼 커지고 작았는지를 비교해서 굳이 풀지 않아도 옳은 식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확인 한번 같이 해볼게요. 크기가 같은 두 양을 무엇을 사용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등호.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한번 풀어볼게요. 분홍색 네모 안의 수를 바르게 고쳐서 옳은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볼까요? 자, 풀지는 않아요. 그렇죠? 풀지는 않고 눈으로 보는 거. 이거 정말 더하진 않아요. 알았죠? 자, 58과 가까운 60과 가까운 건 58인 것 같아요. 58이 60으로 커졌어요. 근데 둘이 더하기예요. 총합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19는 어떻게 변신돼야 되죠? 그럼 내가 2 뺄게. 그럼 같아지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면 옳은 식은 58 더하기 19는 60 더하기 17이 되는구나. 이렇게 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